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심리사 2급 필기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시험을 봤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학부는 철학을 전공했고요. 상담과 관련된 학과는 아니었습니다. 학부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상담 전공을 했고요. 제가 전공했던 상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독교 상담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의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을 다 배우고 거기에 플러스 신학과 기독교 상담을 배우기 때문에 학회나 또 청소년 상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이 이미 교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 상담 전공으로 필기를 보았고요. 저는 상담심리사는 2번 시험을 보았고 청소년 상담사는 1번 시험을 보았습니다. 석사 3학차 끝난 그 여름에 상담심리사 시험을 받고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석사 4학차가 시작되는 무렵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받고 그때는 1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석사를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중에 여름에, 그러니까 올해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필기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했던 그 해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요, 청소년 상담사는 면접까지 가서 국가 연수도 받고 이제 자격증 발급 예정이고요. 상담심리학회는 실기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정은 이러한데요. 그 시험마다 자격 요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가셔서 자격증마다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그 학회 게시판이나 청소년 상담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그 자격 요건에 대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각각의 학회나 홈페이지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죠. 그래서 둘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나마 똑같은 것은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넘어야 하고요. 40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있다면 꽈락이어서 그 시험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총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지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60점 이상이면은 그거 붙는 거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개가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는 기출 문제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는 기출 문제가 오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오픈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청소년 상담사는 총 6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의 실제, 상담 방법 연구론의 기초, 그리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이렇게 필수 과목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4과목 중에 2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진로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학업 상담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보면은 어떤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선택 4과목 중에서 관심 있는 2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상담과 학업 상담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는요, 5과목 시험을 보는데요.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이렇게 5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2 시험에 겹치는 과목은요.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이렇게 3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업상담 그리고 학습심리 이게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소년 상담사는 기출문제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시대고시에서 나오는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역시나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았습니다. 일단 이론 공부를 할 때 스케줄은 어떻게 짰냐면, 청소년 상담사나 상담심리사를 공부했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바싹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주에 한 과목씩 이론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론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사는 한 번 돌리면 6주가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계획 세운 대로 또 하지 못해요. 이게 1주가 2주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빠꾸 나는 시간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이론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기출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이론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론만 계속 외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외우면서 기출 문제도 풀었어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저는 첫 주에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하겠죠? 제 책이 무거워가지고 이걸 다 지금 잘라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가 이론인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풀지 배분을 하고 눈으로 쓱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기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상담 전공을 했습니다. 이 상담 전공을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졸업고사. 근데 저희는 중간, 기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쪽지 시험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서 이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론을 돌릴 때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떤 건지 머릿속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 프로이드는 이런 이론이지, 아, 인간 중심은 이런 이론이지, 아, 이상심리에는 이런 진단명이 있고 그 밑에에는 어떤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 나갑니다. 일단 청소년 상담사는요, 세밀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이론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이 진단명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 상담사는 기출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기출문제 진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처음엔 다 틀려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일부분만 틀리면 좋을 것 같은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이론서에 가서, 아, 이런 부분이구나, 이거를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진 구멍이 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이론서에 가서 정리를 하고 계속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근 3년, 적어도 3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소하단 말이죠. 근데 기출문제를 저는 한 5개년은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릿해도 이제 감을 알아. 아,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뭐구나. 그래서 꽈락은 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는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상담심리학회는요, 기출문제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깜깜한 이 미지의 세계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처음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언어 영역이에요. 이게 뭔가 보기도 딱딱 떨어지게끔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돼요. 또 계속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상담심리학회 시험은요,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달달달 외우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재수를 하게 돼요. 일단 저는 한국상담심리학회 공부를 할 때 청소년 상담사 공부와는 다르게 저만의 이론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년 상담사는 책을 보면은 기출문제, 중요 포인트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어느 부분이 중점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활용했던 게 전공책 있잖아요. 전공책을 봤습니다. 전공책 플러스 청소년 상담사 시대고시 이론서를 참고를 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만드는 거는 뭐 각자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요, 그냥 단순히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달달달 외우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이 발달심리 같은 경우에는 단계들도 너무 많고 과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단순히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면 한자어, 아니면 영어면 영어, 이런 식으로 왜 그 이론에 그 이름이 붙여졌을까? 왜 이 단계에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우리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구강기 다음에는 항문기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 나이 때는 입을 많이 사용하고 뭘 하니까 구강기야. 이게 끝나고 나서는 항문기로 넘어오는데, 이러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관찰했던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야지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 이게 있잖아요. 주도성 대 왜 죄책감일까요? 주도성을 갖지 않으면 왜 죄책감이 들까? 주도성 갖지 못하면 무기력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셔야지 외워집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개념적으로 내가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과서, 발달심리 교과서, 상담이론 교과서, 이상심리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스토리 라인을 제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제가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교과서에 엄청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제 것이 되도록 계속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해서 답을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내가 교수 혹은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 시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기출문제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요, 청소년 상담사나 이것도 시대고시에서 나온 건데요, 이 문제랑 실제 나오는 문제랑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 부분에서 계속 틀리는구나 확인하는 용도로 이 문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서술형으로 내가 그 이론에 대해서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공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스케줄을 해서 이론 공부도 하시고 기출문제도 푸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것 외에도 필기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